자,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주셨던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연속 4일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폭이 이어졌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도 올려드렸지만 현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2026년도 12월, 2027년도 1월 달쯤까지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이면 한참 남아있고 내년 1월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21년도와 현재가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와 비교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7월달 바닥이었었거든요. 이때가 8월이었습니다. 7월, 8월 그리고 바닥 찍고 나서부터 해서 9월, 10월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 체크를 해보게 되면 4%대에서 6%대, 6.9%대까지 뛰었었죠. 현재와 비교를 하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현재 수준 또한 6.88%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리플은 어떤가요? 오히려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되죠.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더리움도 2021년도로 돌아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7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12월까지도 계속 우상향이 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요,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잖아요. 실물 경제에 이제 타격을 주지 않게 되면 그거는 증시라든지 위험자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는 똑같이 오르는데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7월달 6월달 바닥 찍었을 당시에도 그렇고 12월까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당시에는 실물 경제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보시게 되시면 12월부터 어떻나요? 쭉 떨어지게 되죠. 12월부터 쭉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왜 떨어졌냐면요, 금리 인상 기조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해서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은 뭐냐면 현재 또한 물가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만약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이더리움이 조정을 보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세를 더 줄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말씀드리면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린 글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단기 조정 재료로 작용할 수도 있자. 하지만 명목 성장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부담은 보이는 것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것. 쉽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 물가 부담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 조정 재료는 작용할 수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형성을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요 메이저 코인들을 들고 계신다면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든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차례 큰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금리 인상 기조가 갑자기 보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또 조정이 보일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바닥을 형성을 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 안의 돈들이 메이저로 쏠렸던 돈들이 다 어디로? 알트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이 알트로 쏠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빠지지만 그래도 한번 강세를 보이는 코인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뭐 하이퍼레인이나 오픈 레저, 플록 이런 거 센트리퓨즈까지 해가지고 제로베이스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한 차례 최근 강세였던 코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퍼레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바닥을 형성을 했죠.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현재 박스권 돌파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퍼치 펭귄을 10원에서 추천드리고 15원, 17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이옵니다. 그래서 50% 넘게 또 수익을 봤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목표가 잡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매 위치를 보자.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 안에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상승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 목표가를 잡을 때는 투매 위치가 강한 저항 구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투매라는 것은 물량이 대거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이 터진 만큼 이 거래만큼 어떻게 보면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은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거래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물이 많이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현재 이 위치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가 투매 위치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반등은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안에서 현재 163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180원에서 187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 단기 목표가로 잡아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투매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220원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탈하고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이탈하면서 급락 나오고 반등 주니까 윗꼬리 달고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면 현재 185에서 190원 정도까지 먼저 보시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 그럼 220원까지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세요. 제로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물을 소화할 만한 특정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 위치에서 254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돌파하고 큰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이슈가 존재하면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여기 매물을 소화하고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슈가 아닌 이상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254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센트리퓨즈를 먼저 볼 건데, 자, 센트리퓨즈도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탈했다가 빨간색 선에서 지지해주고 검은 라인 돌파하면서 시세해주죠. 그쵸? 자, 하락 추세가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거치면서 추세가 전환된과 동시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했을 때 지지라인 이탈하면 투매 나오죠. 지지라인 이탈하면서 투매 나오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위치는 최근 저점 구간들 370원을 반드시 그어 놓으시고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급등을 보여주기보다는 한 차례 좀 더 횡보를 버티다가 다시 한 번 더 400원대 안착해주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위치에서 투매 나왔던 위치들을 생각을 해보면 440원에서 45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못해도 2, 3일 이상은 횡보를 보여줘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을 때 440에서 460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플록까지 볼 건데요. 자, 플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뭐예요? 우리가 목표가 잡을 때는 투매 위치만 보자. 거기가 108원에서 109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플록을 위쪽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108원에서 109원 닿았을 때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혹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코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렸던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갑작스러운 호재나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흐름들 모두 무시하고 큰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제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갑작스러운 호재나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흐름들 모두 무시하고 큰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